아, 내 남편은, 내 아내는 결혼하면 이런 멋진 모습, 멋진 아내, 멋진 남편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화가 나거나 감정적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은 부부싸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 꼭 숨기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많은 부부들이 결혼하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우리는 좀 싸울 수는 있지만 심각하게 싸우지는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혼하는 부부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결혼은 현실이고 아무리 사랑했어도 결혼해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도 막 인꼬 부부라고 하는 사람들도 좀 티격태격 싸우는 경우 굉장히 많죠. 우리 주변에서도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부관계가 좋아 보여도 또 내면적으로는 갈등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에는요, 부부는 서로 성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다 보니까 싸우면서 살아가기 마련인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부 싸움이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서로 자제하고 멈춰야 되는 타이밍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넘기는 분들은 인꼬 부부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결혼해서 로맨틱하다 생각했지만 막상 결혼은 현실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상생활에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죠. 스스로 설거지를 해야 되고 먹을 걸 해결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죠. 또 거기다가 아이가 태어나요? 그럼 우리 아이에게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네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마련이죠. 생각하는 거하고 현실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배우자에 대한 기대심들이 있잖아요. 아, 내 남편은, 내 아내는 결혼하면 이런 멋진 모습, 멋진 아내, 멋진 남편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화가 나거나 감정적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두 번째는 매일 함께 있으니까 그 감정이 식질 않아.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애틋함이 굉장히 크잖아요. 연애할 때는 우리가 함께 같이 있다가 또 헤어지는 시간에 아쉬움이 있다가 이런 애틋한 감정들이 커져가는 시기를 맞이하고 또 화가 나고 속상했더라도 좀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감정이 좀 식거든요.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싸웠어. 그래도 계속 보고 있어. 그러니 계속 부딪히면서 감정이 식을 시간이 없는 거죠. 감정이 식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감정이 활화산처럼 폭발을 하죠. 작은 감정들이 막 쌓이기 시작하면 큰 폭풍우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세 번째는요, 불행을 견디는 힘이 부족합니다. 요즘 시대에 결혼하는 친구들은 부모로부터 굉장히 따뜻하고 친절한 양육을 받아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좀 자신하고 가치관이 틀리거나 마음이 안 들어. 그럼 관계를 유지할까요?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대한 허들을 많이 넘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나한테 상처 주지 않을 거야. 이 사람만큼은 나를 충분히 이해해 줄 거야 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결혼을 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엄청 힘들죠.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능력들이 심리적으로 너무 약한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용서할 수 있는 힘도 부족합니다. 나한테 이렇게 깊이 상처 줬어? 나도 상처 주고 싶어. 이러다 보니까 복수는 복수를 낳는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부부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거기다가 상대방이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반복적으로 문제를 삼는 거죠. 근데 실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이게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실수를 지적하는 입장에서는 너는 항상 실수를 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짓거든. 그러니까 갈등을 할 수밖에 없죠. 예를 하나 들면 나는 컵을 사용하며 바로 씻었으면 좋겠어 자기야. 알겠어 라고 했는데 나는 그 습관이 들어있지 않는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물을 마시고 그냥 컵을 놔뒀어. 그럼 이걸 지적하는 아내 입장에서는 컵을 사용하고 씻지 않게 놔두는 걸 실수로 보는 거죠. 남편 입장에서는 그걸 지적하는 아내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별것도 아닌데 계속 지적한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를 지적하는 입장과 실수했다고 인정하는 거에서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죠.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삼아.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럼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죠. 가족관계의 문제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가해자가 없어. 다 피해자지. 다들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 상처 준 사람은 없어요. 다섯 번째는 배우자의 가족이 개입되는 거예요. 남편이 실수를 해요.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이게 둘이 해결이 잘 되지 않으니까 누구를 소환할까요? 배우자의 부모님을 소환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소환돼서 양가 어른들의 갈등이 되기도 해요. 여기서 또 우리가 소환하지 않더라도 양가 어른
부모님들이 지나치게 간섭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도 갈등을 하거나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제발 너희 부모님 집에 와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따라지지 않을 때 신뢰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부부 갈등이 계속 증폭되는 경우들이 많죠. 어렸을 때야 부모님이 양육을 하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간섭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가르쳐 줘야 되는 것도 맞겠죠. 하지만 20살 이상 성인이 되었고 아들과 딸에게 계속 간섭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자체가 실은 잘못된 행동들이죠. 그리고 그거를 당연하게 여기는 문제가 생겨요. 어느 정도 심각한 경우를 봤냐면 아들 며느리의 신접살림을 시작을 하는데 어머니가 사용하는 그릇을 똑같은 브랜드로 똑같이 사주는 시어머니를 본 적이 있어요. 내 아들은 이런 그릇에 이렇게 먹고 살았으니 너도 우리 아들을 이런 그릇에 이렇게 먹여라. 그리고 또 우리 남편은 엄마가 이상해, 문제가 있어 생각해야 안 해요? 안 하죠. 이게 시작이죠. 6번째는 가치관과 성향 차이 갈등입니다. 성향이 다르면 가치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돈을 아껴 써야 되는 사람이 있고 좀 편하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경제 가치관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생활 습관적인 영역도 굉장히 크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인드도 다르고 회사를 다니거나 인간관계에서에 대한 가치관도 굉장히 다르고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 이걸로 인해서 충돌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서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친구는 왜 저렇게 생각하는 거지? 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 내 생각이 맞아 하면서 자꾸 배우자에게 이해시키려고 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갈등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꼭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부부싸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하지 않아야 돼요.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이거는 생각의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니까 갈등이 생기고 이게 부부 싸움으로 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움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으니 싸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생각 차이가 있냐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이 꼭 숨기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부부만의 규칙을 좀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정은 누구나 폭발될 수 있고 싸울 수 있어요.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습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때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20대 중반밖에 안 됐다라고 해도 가정이 있다 이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이 사람은 어른이라 이래서 어머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본다는 거죠. 어른이 됐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감정 조절 능력이 있는 거죠. 만약에 5살, 6살 먹은 아이가 마트를 가가지고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보면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애니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30살 먹은 사람이 뭐 갖고 싶다고 떼쓰고 울면 우리는 그 친구를 뭐라고 볼까요? 쟤는 좀 부족한 아이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큼 자신이 욕구,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갖추는 게 성인이고 어른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잘 해보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아, 이게 내가 비난할 일인가 비판할 일인가. 그래서 앞에 얘기해준 이 감정 조절을 꼭 명심하시고 규칙을 만들어 가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싸우고 감정이 좋지 않아도 절대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욕하는 거, 폭력적 행동을 하지 않는 거, 그런 걸 절대 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정하셔야 돼요. 폭력이 발생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게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아. 가정폭력은 절대 한 번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가지고 보호를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 중에 내 배우자를 헌다며요. 아니 걔는 왜 그런다니 라고 얘기를 했다 쳐요. 근데 이걸 고스란히 나의 배우자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그래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우리 집안에서 너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아. 나도 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거를 전달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죠.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결혼 전에 만난 사람을 왜 얘기합니까? 생각보다요.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이 왕년에 만났던 어떤 사람들, 옛날엔 어떤 사람들은 안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나의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굳이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왜 자꾸 우리 가정에 다른 사람들을 자꾸 소환하냐 이 말이죠. 네 번째는 상대에 대해서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 예를 들자면 당신은 진짜 눈이 작긴 하다. 근데 실은 별거 아니게 이렇게 툭툭툭 지나가면서 그
그 상대에 대해서 들으면 기분 좋지 않은 언어, 하지만 또 그냥 사실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긴 좀 힘든 약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감정이 쌓이죠. 그리고 그런 말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도 너 되게 지적하고 싶어.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부부가 사이가 안 좋거나 갈등이 많아지게 되면은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5번째는요, 배우자의 부모를 험담을 하거나 너도 똑같은 부류다 라고 취급하는 거. 예를 들어 아버님이 술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야. 근데 우리 남편도 술을 많이 마셔. 그럼 아버지도 술 마시고 그러더니 너도 그러냐? 이러면서 배우자의 부모와 내 남편을 동일시 여기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나만 비판하는 거하고 내 부모하고 통틀어서 같이 비난을 하는 거하고는 훨씬 강도가 센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를 감정 쓰레기통처럼 대하는 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만약에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부장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막 폭풍 쏟아내죠. 이 새끼, 저 새끼 붙여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얘기를 하는 건 아내를 비난하거나 가족을 비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정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렇지만 그거를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들으면 기분이 어떻게 될까요?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감정 쓰레기통 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들은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많아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10번 중에서 8번은 알아줬는데 2번을 알아주지 않았어. 그러면은 그냥 폭풍 터지기 시작하면서 2번 알아주지 않은 그 배우자를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그러면 부부가 일상 대화도 못합니까? 대화해야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것은 감정 쓰레기통 삼는 거 아닙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대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그게 대화고 기분이 좋아야 대화인 것이지, 그걸 들으면서 불쾌함을 느끼거나 기분이 좋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럼 그건 감정 쓰레기통 삼는 거 맞죠? 자, 오늘은 부부관계에서 절대 하지 않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게 들어보면 난 절대 안 그럴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막상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자, 인고 부부는 이런 부분들을 자제하고 참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고 부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혼은요, 사랑뿐만이 아니고 노력과 이해가 필요한 여정이라는 거예요. 갈등은 필연적이지만 그 해결 방법에 따라서 부부관계는 더 단단해질 수도 있고요, 완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핵심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누구나 알고 있는 존중과 배려. 2번째는 긍정적인 생각. 3번째는 용서와 이해입니다.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안전하고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부부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또 혹여 여러분이 이런 갈등을 겪고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